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도심 주요 시가지에 걸려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울산시의회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두 번째라고 하는데요. 어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청 앞 도로가에 어지럽게 나붙은 정당 현수막들. 지정 게시다가 아닌 가로등, 전봇대, 가로수 사이에 모질서하게 내걸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5개 광고물 시행으로 정당 현수막은 지정 장소가 아니어도 내걸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지나치게 선동적이고 비난 일색이 되면서 현수막 공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울산시의회 권순영 의원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과도한 정당 현수막의 난립으로 보행 안전 위협과 도시 미관 저해 등 시민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안전한 보행 환경과 깨끗한 도시 거리 미관을 확보해가지고 전체 시의원 22명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단 명절이나 선거 기간 등은 예외입니다. 전용 게시대에 정당별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으며 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해 게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정안 심의에서는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원안보다 강화된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개정안은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정당 현수막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울산시의회에 앞서 인천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했지만 행안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며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위헌 법률 심판 재정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와 강주시의회가 울산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김두겸 시장을 비롯한 울산의 5개 지자체장들이 정부에 정당 현수막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의 박성민 국회의원 등이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정당 현수막을 내걸 수 없도록 발의안을 내는 등 국회 발의 5개 광고물 개정안이 10여 건에 달하는 등 공해에 가까운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와 개선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었던 태화강 스카이워크 건립 사업에 대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태화강 스카이워크 추경 요구안 61억 원에 대한 예비 심사를 가진 데 이어 어제 예산 요구안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또 울산정원 지원센터 건립비 31억 5천만 원과 국가정원 운영관리 예산 등 32억 5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도 추경안에 대한 개수 조정에서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준비 운영비 8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유럽 출장길에 나선 김두겸 울산시장 등 해외 사절단 일행은 지난 9일 독일 베를린 교통공사에서 주관하는 노면전차 M1000 연장선 완공식에 참석했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롤프 에어프루트 BVG 대표와 마니아 슈라이너 베를린 교통장관, 프란치스카 기파이 베를린 부시장을 차례로 만나 베를린 교통정책과 노면전차 등에 대해 환담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베를린 시장 등 관계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도시 울산의 위상에 맞게 세계 최초 수소전기 노면전차를 도입한다고 설명하고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송초로 전 울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당시에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울산시장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당시 송 전 시장 캠프에 있었던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에 당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며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악의 반민주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전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는 11월 16일에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입수능 원서 접수 결과 울산 지역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246명, 2.37% 감소한 1,119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울산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은 7,672명이 접수해 지난해 대비 515명, 6.29% 감소했고 졸업생은 2,194명이 접수해 지난해 대비 231명, 11.77%가 증가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생은 253명이 접수해 지난해 대비 38명, 17.67% 증가했습니다.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 소집은 오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원서를 접수한 장소에서 있습니다. 중구 복산 1동과 2동의 행정동 통합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주민 10명 중 7명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복산 1동과 2동 주민 709명을 대상으로 1:1 대면 조사 형태로 실시됐으며 전체 응답자의 76.3%가 행정동 통합에 찬성했습니다. 중구청은 인구 감소와 온라인 민원 처리 확대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복산 1, 2동 행정동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이 10개월 만에 80%대를 웃돌았습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은 80.6%로 전달 대비 6.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85.8%를 기록한 이후 10개월 만에 80%대를 회복한 것으로 응찰자 수가 가장 많은 울산의 아파트는 중구 태화동의 한 아파트로 22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고래문화특구 누적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남구 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과 호로 페스티벌 등 다양한 축제와 더불어 지난 7월 말부터 매 주말 야간 연장 운영을 한 결과 지난해보다 43일 일찍 지난 9일 기준으로 방문객 100만 명을 넘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는 고래박물관과 고래바다 여행선, 고래문화마을 등 유료시설 7곳을 대상으로 집계됐으며 무료시설인 장생포 문화창고는 집계에서 제외됐습니다. 울산시는 저소득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달동 주공 3단지 영구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임대하는 아파트는 전용 면적 26.37제곱미터 8평으로 총 200세대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오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맨홀 뚜껑이 튀어오른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맨홀 뚜껑에는 아무런 정보도 적혀있지 않아서 누가 관리하는 맨홀인지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낮 10시 57분쯤 남구 석유화공단 부곡사거리 인근을 주행하던 차량이 차량 하부 충격에 그대로 정차합니다. 차량이 열려있던 맨홀 뚜껑을 밟으면서 뚜껑이 튀어올라 차량 하부를 친 겁니다. 차량 운행에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운전석 아래 하이브리드 배터리 하부 부분이 긁히며 파손됐습니다. 자칫하면 배터리가 터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차를 산 지 5개월 만에 이런 사고를 당한 운전자 A씨는 민원에 대한 답변이 너무 늦어진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직원이 빨리 출동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내가 하면은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지금 안 계시네요. 자꾸 이런 식이니까. A씨는 민원을 넣은 지 나흘 만인 11일에서야 구청으로부터 관리 주체와 배상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구청은 관내 맨홀이 워낙 많은 데다 맨홀 종류가 오수와 우수뿐만 아니라 통신과 전기, 도시가스와 교통 단속 등 수십 가지나 돼 맨홀 뚜껑에 정보가 적혀있지 않으면 관리 주체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맨홀 뚜껑에는 사업자 이름 등 관리 주체를 파악할 수 있을 만한 정보가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남구청 확인 결과 사고 맨홀은 인근 공장을 소유한 모 대기업 관리 맨홀이었습니다.
남구청은 해당 맨홀이 워낙 오래전에 설치된 맨홀이라 어떤 방식으로 허가가 났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남구청은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주체인 해당 기업과 만나 협의해 비슷한 맨홀이 더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맨홀을 모두 안전하고 관리 주체가 파악 가능한 맨홀로 교체할 방침입니다. 또 관리 주체인 해당 기업 측에 차량 파손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 석유화공단뿐만 아니라 울산 내 공단의 관리 주체가 표기되지 않은 맨홀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울산시 전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교회 자금 수억 원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한 장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사대 모 교회 장로이자 재정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담임 목사 은퇴 적립금 등 교회 자금 5억 9천만 원 상당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한 학부모가 유치원을 찾아가 교사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운 일이 발생해 교육당국과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울산시 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학부모 A씨가 찾아가 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사 B씨에게 고성을 지르고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자녀와 다른 원생 간 갈등 문제에 대해 학교 측이 적절히 대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유치원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교사는 현재 충격을 받고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시교육청은 교권보호 긴급지원팀을 파견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중구청장을 회장으로 둔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어제 김도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서명부를 전달하고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은 지난 5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원전 인근 지역 23개 지자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134만 519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 울산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잇따랐습니다. 10일 오후 태화강 국가정원 왕버들 마당에서는 JCN 울산중앙방송이 주최 주관한 제3회 여성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성공팩토리 최혜숙 대표가 강사로 나서 여성 리더십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었으며 주부 가요 열창도 잇따라 열려 시민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또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울산 문예회관 조각공원에서는 울산 청년예술축제 뜨겁게 즐겨라 뜨락 페스티벌이 열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국제 로타리 372일 지구가 지난 9일 진화해수욕장 일대에서 지구의 깨끗한 환경을 내추런 플로깅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45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바다 쓰레기와 무단 투기된 생활 쓰레기, 폐어구, 스티로폼 등 각종 해양 쓰레기 150여 포대를 수거했습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 운동으로 심리적 부담감 없이 환경 보호를 생활화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울주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등이 주최한 2023년 복지 평생학습 어울림마당에 울주군 온양체육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복지와 평생학습, 장애인단체 등 80여 곳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행복동행 누리고 배우는 울주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복지와 평생학습 정보를 나누고 소통하는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또 울산 드론 순찰대를 비롯한 60여 개 체험 부스와 동아리 공연, 퀴즈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울산대학교 산학연협력 사업단 소속 마케팅 동아리 학생들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개최한 디지털 수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최우수상은 울산대 행정학 전공 4학년 윤유경 씨와 중국어 중국학 전공 4학년 이효진 씨가, 우수상은 국제관계학 전공 4학년 최다경 씨 등 3명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이 대회는 해외 바이어의 잠재 구매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지난 5월 일반 국민과 청년, 인턴 등 22개 팀이 경합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어제부터 오는 15일까지 교육청 1층 로비에서 장애학생 문화예술 전문 직업인 양성 특화 프로그램 교육생들의 작품 90여 점을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울산교육청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다다른 미술앤 디자인이 주관이 돼 교육생들의 도자기와 핸드페인팅 작품 등이 전시됩니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올해 공모를 거쳐 장애학생 문화예술 전문 직업인 양성 특화 프로그램 위탁 운영기관으로 4곳을 선정해 문화예술 분야 직업교육, 1:1 문화예술교육, 개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